안녕하세요. KNS 26년도 진산여중 2학년 내신 설명회를 맡은 김혜중 강사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첫 중간고사다 보니까 좀 우리 학교의 트렌드는 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먼저 진산여중 시험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신 시험 분석표 왼쪽 아래 하단을 보시면 객관식은 20문제 그리고 주관식은 4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에는 한 24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었고요. 좀 위에 있는 세부 영역별로 보시면 교과서와 프린트가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프린트라고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나눠준 어떤 모리딩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영영풀이라든지 좀 더 뭐 어법 프린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프린트들이 있는데 그 프린트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프린트 필기라든지 수업 때 선생님이 언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특히 지금 영역별로 봤을 때는 대화문은 사실 스스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에서 좀 고르게 출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,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다 이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지를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독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뭐 본문을 가지고 와서 빈칸에 뚫어서 뭐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걸 알맞는 걸 고르는 문제라든지 혹은 뭐 내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실 진선여중 2학년 학생들 뭐 틀린 것들을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나 이 추론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전반적 내용 이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정확하게 그냥 지문 해석 잘 되고 어휘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아이들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들은 보통 단어를 외울 때 굉장히 보통 뭐뭐 하니나 뭐뭐 하기나 보통 비슷한 뜻 아니에요? 뭐 상관없잖아요. 문장 해석했을 때 괜찮아요.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16번 문제처럼 단어의 품사와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. 그래서 내가 좀 단어를 평소에 그냥 뭐 비슷한 뜻이면 넘어갔지라고 했었던 친구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번 내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응용한 문제들, 즉 뭐 문장에다가 빈칸을 뚫어놔서 알맞는 어휘를 고르도록 출제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의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넣었을 때 말이 됩니다. 하지만 문장 구조에서 어떠한 역할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품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법은 이제 진선여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시험 출제부터 뭐 옳은 것의 개수를, 그러니까 개수를 고르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. 그리고 뭐 비슷하게 뭐 해석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뭐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왜 본문에서 지문 변형이 조금 가미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문법적 구조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적 뭐 보통 내가 그냥 감으로 이건 좀 괜찮지 않나? 이거는 그냥 뭐 어색하지가 않는데 내가 말했던 문장이 아닌데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조차도 이번에는 좀 어법적 단서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서술형은 어법 이해도가 가장 우선입니다. 이 어법적 이해도를 활용해서 오른쪽부처럼 조건을 주고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오른쪽도 보시면 뭐 간접 의문문을 사용할 거. 내가 간접 의문문을 몰라요. 직접 의문문인지 간접 의문문인지 몰라요. 그러면 실제 시험 때는 그쵸 4.5점에서 감점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요즘은 어법적인 이 개념을 딱 들었었을 때 이걸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근거나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자체 프린트와 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보다도 프린트 기반으로 10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 학습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할 거냐면 보통 한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나 본문, 뭐 대화문에 대한 숙지를 하고 5회차, 6회차부터는 이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강조해 줬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. 그리고 2번, 3번, 4번을 제가 써놨긴 했지만 지금 방금 설명을 들어주셨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께서는 이 어법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독해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고 지문 변형도
어법적으로 서술형도 어법 이해도를, 그리고 어법도 개수라든지 용법 구별이라든지,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KNS에서의 대비 방안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? 우선적으로 이제 학원에 등원을 하면 학생들이 리뷰 시험을 봅니다. 리뷰 시험을 볼 때 먼저 어휘부터 좀 진행을 합니다. 실제 시험에 제가 출제했던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, 빈칸에다가 알맞은 어휘를 문장 구조에 맞춰서 영작하는 문제로, 그리고 학교 프린트 기반으로 나눠졌던 영역풀이에 대해서 어휘와 뜻을 쓸 때 이 뜻은 정확하게,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, 그리고 혹은 내가 알더라도 학교에서 언급해줬던 걸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어떤 리뷰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법은 제가 지금 빨간 색깔 이제 강조된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, 학교 프린트에 맞춰 모두 적으시오. 혹은 뭐 오른쪽처럼 틀린 부분을 정답으로 이제 쓸 때 단순하게 어색해서 틀린 게 아니라 이 해설을 제가 다 달아줍니다. 왜 틀렸는지.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, 내가 이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기 단원이 계속 틀리네, 좀 더 보충을 좀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어법은 굉장히 좀 프린트 기반과 해설 위주로 좀 꼼꼼하게 진행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문과 서술형,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지문 숙지가 돼야 됩니다. 변형이 있긴 하지만 변형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만약에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이 본문 숙지를 일반적으로 다 통문장식으로 암기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주고 영작하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약간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,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문법적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, 사실 실제 시험 때 틀리는 것보다 리뷰 시험이나 제 앞에서 틀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업 시간 및 당부 사항입니다. 수업 시간은 평일과 주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, 평일 같은 경우는 뭐 5시에서 7시 반 1부, 그리고 7시 반에서 10시 이렇게 1부와 2부로 운영을 합니다.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9시에서 1시로 진행을 하는데, 여기 오른쪽에 써져 있는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직전 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7회차 동안 뭐 어법이라든지 본문이라든지 프린트 정리 쭉쭉 다 하고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면서, 이 플러스 1 기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당부사항으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던 것처럼 좀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좀 취해야 됩니다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? 뭐 이 정도면 뭐 100점 나올 것 같은데,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말고,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을까? 다음에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?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찾고 좀 더 능동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능동적 학습 태도를 취하면 사실 100점 나오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